사천 일반 산업단지와 사천만이 만나는 경계에는 해안을 따라 길게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자전거는 물론 산책 코스로도 인기지만 도로 곳곳이 훼손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경남 최초 4년제 대학 폐교라는 불명예를 하는 한국국제대. 유찰이 계속 이어지며 매각과 청산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사회가 개입해 빠른 청산에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춘 경남 지역의 섬들.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가 최근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통해 섬 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 협력 과제로 제시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진주 K기업가정신 청년 포럼이 경상국립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LGGS, 삼성글로벌리서치, 효성 등 진주를 연고로 한 4대 그룹 임원, 전국 대학생 등 450여 명이 참여해 기업 정신을 공유했습니다. 꿈의 그라운드 경남 청년지켜 지방방위대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우주항공과 연극, 농업과 문화 분야에 각각 종사하는 청년들이 경연자로 나서 지역 고등학생들과 비전을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 뉴스에 이어 사천 일반 산업단지 소식 이어갑니다. 산업단지와 사천만이 만나는 경계에는 해안을 따라 길게 자전거 도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 자전거는 물론 산책 코스로도 인기인데요. 하지만 도로 곳곳이 훼손돼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 산하면 사천 제2산업단지를 따라 해안도로가 길게 뻗어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풍경에 노을이 아름다워 자전거 코스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자전거 동호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 곳곳에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이 상처투성입니다. 조선기자재 공장 앞 도로는 몇 걸음씩 걸을 때마다 패인 곳이 나옵니다. 심한 곳은 손가락 2마디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틈새로 이끼와 잡초가 자란 곳도 있습니다. 자전거는 물론 산책을 나온 보행자 역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발을 잘못하면 어른들이 다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다칠 수가 아니겠습니까? 사천시는 지난해 보행자 도로를 새로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는 산업단지 조성 이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우주항공청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정작 앞을 지나는 도로는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되고 나서 저희들이 큰 부분만 살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이런 작은 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살피지 못한 부분에서 너무 송구스럽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리고 찾아주시는 우리 관광객들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밀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에 있는 보행자 도로도 문제가 됐습니다. 일부 도로는 보도블록이 훼손되면서 공장 노동자가 다친 일도 있었습니다. 사천시는 훼손된 구역을 살펴본 뒤 필요한 곳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CS 강균성입니다. 지난해 경남 최초 4년제 대학 폐교라는 불명예를 하는 한국국제대. 파산 관제인 선임 이후 청산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까지 5차례 공개 매각이 진행됐는데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싼 데다 윈치나 용도 면에서 활용도가 낮아 매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도에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폐교한 한국국제대의 5차 공개 입찰이 유찰됐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학 내 부지는 약 42만 제곱미터, 건물은 8만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하지만 파산 관제인이 이미 매각에 실패해 공개 입찰 절차에 들어갔고 감정가는 54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제대를 운영해온 학교법인 일선학원의 매각 부동산은 학교 용지와 건물을 비롯해 진주시 개동 진주학사와 평거동 소재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유치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유찰로 관련법상 파산 관제인이 법원과 교육부의 재매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 그 최근에 받은 저희 그 감정평가액 545 합격만 그렇거든요. 예,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적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감정 금액이 상당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교육 목적의 건물들을 기업에서 인수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유찰이 거듭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심과 떨어져 있고 경사도 급한 지리적 악조건이 빠른 매각 단계에 이르는 것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교비 횡령 의혹 등 방만한 운영부터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선정 이후 파산까지 총체적 난국을 맞았던 한국국제대. 자산 매각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공매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유찰이 계속 이어지며 매각과 청산 절차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공동화는 물론 체불 임금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지역 사회가 개입해 빠른 청산을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국제대 공개 매각이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폐교하기 전부터 임금 체불을 겪어온 교직원들에 따르면 체불임금 규모는 100억 원을 훌쩍 넘긴 상황. 폐교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분들은 월급을 한 5년씩 못 받았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 매각이 돼갖고 참 체불임금이 다 지불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금융권에 빚도 많을 거고. 한국국제대 인근 원룸촌과 식당 등도 상황이 나쁘긴 마찬가지입니다. 폐교되기 전부터 학생들이 다니지 않아 원룸은 비어있고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 셈인데 빠른 해결을 위해 지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진주시와 경남도 등 지자체가 나서 자산을 매입하고 활용 방안을 찾거나 또 교육부를 설득해 빠른 경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국제대학교와 관련 있는 유관기관들에서 이 경매 절차에 대한 탄력적 운영을 조속히 교육부에 건의해서 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채권 문제도 있어 빠른 부지 매각과 청산이 중요한 상황. 전문가들은 폐교대학 건물과 부지를 연수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통한 청산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 첫 폐교대학인 한국국제대가 지역의 흉물로 남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또 행동으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제9대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시 의회는 9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서 박종규 의회 운영위원장과 최신용 윤리특별위원장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이로써 진주시 의회 후반기 원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에 더해 상임위원장 4석까지 모두 국민의힘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후반기 진주시 의회는 이번 달 18일부터 29일까지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동군 옥종농협 GAP 딸기 공선출하회가 전국 최초로 사업 실적 20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옥종농협은 9일 MBC 컨벤션 진주에서 어울마당을 열고 전국 최초 사업 실적 200억 원 달성을 기념했습니다. 공선출하회는 농가의 생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 출하, 계산하는 산지출하 조직입니다. 한편 2009년 운영을 시작한 옥종농협 딸기 공선출하회는 지난 2016년 GAP 우수 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꿈의 그라운드 경남 청년지켜 지방방위대가 사천에서 열렸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서경방송이 개최한 이번 강연은 청소년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천시 예술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지역 고교생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강연은 우주항공, 연극, 농업, 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이 강연자로 나서 지역에서 꿈과 행복을 찾게 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함양군이 9일 지방소멸 대응 전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보고와 부서별 사업 추진 방향, 사전 절차 계획 등을 논의했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층 유입을 목표로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한편 함양군 지방소멸대응 전담 추진단은 부군수를 중심으로 미래발전 담당관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사업 기획과 사업 발굴 등을 총괄하며 각각의 전략 사업은 전담 부서에서 운영 중입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을 갖춘 경남 지역의 섬들. 하지만 현행법의 한계로 이를 개발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섬발전 촉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내 섬은 모두 550여 개. 전국 시도 중 전남 다음 두 번째로 많습니다. 70여 개의 유인섬에 31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전국 섬 정주 인구의 약 4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섬 지역에서 더 가파르게 진행 중입니다. 육지에 비해 일자리와 교통, 의료와 같은 생활 기반 시설 등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접근성과 편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섬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령화가 사실은 좀 더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70% 이상이 사실 노인들이라 가지고 이제 고령화가 되니까 옛날 전통 어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최근엔 경남 섬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이 시작됐는데 이번 용역으로 남해안 시군 7곳에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관광 자원과 콘텐츠 개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다 보니 각 개별법에 따라 하나하나 인허가를 거치게 돼 행정 절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도내 섬은 국립공원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경우도 많아 개발이 더 쉽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섬 개발 규제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현재 중앙부처 의견 수렴 절차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권폐율과 용적률 완화, 개발부담금 면제와 같은 개발 특례 등이 담겼습니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섬발전 촉진법 개정을 공동협력 과제로 제시하고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또 섬발전 촉진을 위한 각종 법령, 남부 방역권 관광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영호남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경남 관광 미래 먹거리로 제시되고 있는 섬 개발을 위한 기반 조성과 제도 개선이 선결 과제로 남았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자매 도시인 캐나다 위니펙시에 홍보관을 열고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진주시는 지난 7일 캐나다 위니펙시가 주최한 자매 도시의 날 행사에서 진주관을 열고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소개하는 한편 진주 실크와 한복 등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진주시 홍보관은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다민족 축제 위니펙시 포크로라마 축제 기간 중 한국관에서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경남교육청에서 공모한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에 선정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9일 남해군과 밀양시가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두 지역에 예산 38억 원을 지원해 지자체와 함께 학교 밖 돌봄과 방과 후 학교 통합 운영 공간 구축에 나섭니다. 남해군에는 남해읍에 위치한 해양초등학교에 거점 돌봄 센터를 만들어 읍과 면지구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공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확대했습니다. 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키위와 사천 카스테라, 벌초대행 서비스 등 6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추가로 인해 사천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총 38개로 늘었습니다. 9일 진주에서는 GS와 삼성, LG, 효성 등
국내 대기업 관계자들이 진주를 찾았습니다. 이들은 기업이 세계적 반열에 오르기까지 원동력이 됐던 경영 철학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김현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삼성과 LG, GS, 효성 등 4대 글로벌 기업의 창업주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알려진 진주. 이들은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바탕에 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이 중시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이정일 고문은 과거 삼성이 반도체를 새 사업 분야로 선정한 이유도 산업의 쌀이 국가적 과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적 필요성이 무엇이냐, 국민의 이해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를 모두가 반대할 때 국내 기업 중 최초로 공채를 도입했을 정도로 인재 육성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여오고 있습니다. LG도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의 경영 이념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LG는 항상 과감하게 위임하고 자율 경영토록 하고 이런 것에 방점을 두고 지금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가치 창조에 초점을 두고 도전과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을 LG와 함께 해온 GS는 부를 나누고 베푸는 부자 정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태인 허씨 가문은 독립자금을 지원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등 어려운 시기 지역의 힘이 됐습니다. 단순히 부자에 그치지 않고 재산을 환원한다거나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을 주시거나 학교를 설립해서 현재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효성은 덕을 최고 가치로 삼고 사업을 확대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고객과 지구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9일 진행된 청년 포럼에서는 이들과 지역 청년의 질의응답도 이어졌고 앞서 8일에는 진주시 지수면과 의령군 정곡면, 함안군 군북면에 위치한 4대 창업주들의 생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이 지난 3일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장충남 군수와 임원,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이사회에선 재단 설립 현황과 기금 보고에 이어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정관 일부 개정안 등이 심의됐습니다. 재단은 이날 심의를 통해 지역 9개 중학교에 각 300만 원씩, 7개 고등학교엔 각 1,000만 원씩 총 9,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해군 인재육성재단은 지난 2023년 11월에 등기를 완료하고 올해 3월 공익법인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불어난 계곡물로 고립됐던 주민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9일 오후 2시 25분쯤 함양군 안이면 상원리에 거주 중이던 60대 여성이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됐습니다. 여성은 연락이 두절됐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중호우가 내리면 계곡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다며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6.6톤급 낚시 어선이 사천시 씨앗섬 인근 해상에서 좌초됐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천 해경은 9일 새벽 3시 20분쯤 사천시 씨앗섬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새벽 2시 20분쯤 사천시 팔포항에서 조업을 위해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14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전원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는데요. 한편 과수농가에서는 장마와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정비해 주시고 경사지 과원은 지피나 비닐 등으로 덮어서 토양 유실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씩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24도, 사천 23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8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이 흐린 하늘과 함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3도, 부산 24도로 출발하겠고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2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31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3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2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 여객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5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 비는 금요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다음 주까지도 계속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